1979년 첫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 이래 지금까지도 신규 생산이 이어지는 아주 스테디셀러 헬기가 있습니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 등을 통해서 대중에게 존재감을 알린 UH-60 블랙호크인데요. 다목적 전술공수 작전이 가능한 기동형 헬기에서 공격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무장을 갖춘 암드 블랙호크로도 진화했는데, 이 암드 블랙호크, 이게 우리와도 과거 인연이 있던 기종이죠.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구독자 수 100만 달성에 힘이 됩니다. 처음에 군용 헬리콥터가 나올 때는 이 공격용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수송 및 정찰 같은 비전투 임무용으로만 이제 고려됐던 건데요. 하지만 가장 헬리콥터가 취약할 때 언제라고 했었죠? 바로 착륙할 때, 이륙할 때, 아니면 호버링할 때, 바로 이런 때죠. 멈춰 있을 때. 병력을 투입하거나 철수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 정말 일찍부터 일부 나라에서는 수송 헬기도 스스로를 방어할 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프랑스군이 알제리 전투에서 H-34 수송 헬기에 20mm 기관포나 59형 기관총 같은 걸 탑재한 게 무장 헬리콥터의 서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수송 헬기에 무장을 달기 시작한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 수송 헬기가 대량으로 사용된 시대는 이제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투입되면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 UH-1 이로코이 같은 수송 헬기에 무장을 장착해서 운용했는데 초기에는 출입문에 기관총을 달아서 어모 사격을 하는 이런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체감하면서 미군은 헬기에 탑승하는 병력의 숫자를 조금 줄이더라도 무장을 더 강화한 이런 헬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 해병대의 H-34 헬기 중에는 70mm 로켓 38발, 59경 중기관총 2정, 7.62mm 경기관총 4정, 127mm 로켓 2발을 동체 양측면에 장착하고 또 추가로 좌우 출입문에 각각 한 정씩 기관총을 거치한, 이게 기관총만이 몇 자루예요 정말. 아유,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무기고를 만든 것 같은 미친 중무장 버전도 존재했을 정도죠. 세월이 흐르면서 제대로 된 공격 헬기 코브라가 등장했죠. 그럼에도 무장 헬기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냉전이 종식되면서 군축에 나서다 보니 그전보다 공격 헬기 구매 대수가 줄어든 측면도 있고요. 또 프랑스나 영국, 서독 같은 경우는 냉전 시대 동안에도 전문 공격 헬기 없이 무장 헬기만으로 버티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원하는 만큼의 공격 헬기를 보유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무장 헬기도 함께 운용되는 추세입니다. 기동 헬기 기반의 무장형인 AH-60L 암드 블랙호크나 MH-60L DAP, 이 두 기종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육군에서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를 도입하는 AHX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비록 IMF 사태의 여파로 무산되긴 했지만 당시에 암드 블랙호크가 후보 기종으로 올라오면서 우리에게도 눈도장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DAP 버전은 특수부대가 병력을 침투시킬 때 공격 헬기의 지원 없이도 이제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헬기를 투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에 대한 답으로 개발된 기종인데요. 현재 이 DAP는 미 육군 특수전 항공단인 160 특수항공여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의 기원은 뜻밖에도 콜롬비아에 수출된 블랙호크에서 시작된다는데요. 당시 콜롬비아는 블랙호크 헬기를 도입하면서 마약 조직이나 반정부 게릴라 소탕을 위해서 무장을 할 수 있게 이제 주문을 하고 동시에 주야간 감시 조준 체계 등 틀러를 장착해서 공격 수송 겸용 헬기로 이 주문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콜롬비아군 특수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미군 특수부대원들도 이를 지켜보고 이제 유사한 기종이 필요하지 않겠냐 절감하게 됐죠. 그래서 등장한 미군의 답이 바로 MH-60L 탑 DAP. 이 답이란, 탑은 답이네. 예. 예, 어쨌든 DAP란 Direct Action Penetrator, 즉 직접 행동 침투 기체를 뜻하는데요.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장거리까지 침투해서 타격한다, 이 얘기입니다. 블랙호크 자체가 워낙 힘이 좋은 기체다 보니까 무장 탑재량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거의 아파치급에 가까운 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실제로 DAP 버전은 헬파이어 미사일을 최대 16발 탑재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은 다른 무장은 달 수가 없죠. 따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헬파이어만으로 몰빵하는 이런 짓은 안 하고 여러 종류의 무장을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주로 헬파이어 4발, 로켓 26발에서 38발, 그리고 아파치 탑재된 것과 동일 기종의 30mm 그 체인건을 장착하지만 아파치같이 회전 터렛을 따로 달 수는 없으니까 동체 측면의 스터브 윙에 고정하는 패턴을 보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가감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얼마나 더 하고 뺄지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처럼 강력한 무장을 운용하기 위해 이 MH-60L DAP 버전은 사격 화기 통제 시스템과 생존 장비도 뛰어난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사통 장치와 주야간 감시, 조준 체계를 갖춰서 어지간한 공격 헬기는 압도할 수준의 교전 능력과 상황 인식 능력을 지녔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아파치와 비교해도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다만 이러다 보니까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내부 공간은 무장 조작요원의 좌석과 그리고 추가 연료 탱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존 최강의 아파치 헬기 대신에 아무드 블랙호크를 운영했을 때 장점도 있을까요? 예, 이게 장점이라기보다는 아파치를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항속거리가 아무드 블랙호크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죠. 아무드 블랙호크는 원래 사람이 타던 그 자리까지 추가로 연료 탱크를 더 늘려 넣을 수 있는 데다가 공중급유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치보다 훨씬 먼 거리 이동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거리 침투용 특수전 헬기를 엄호하려면은 그 장거리 침투용 특수전 헬기와 항속거리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무드 블랙호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는 우리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인 MAH도 어떻게 보면 아무드 블랙호크의 혈통을 이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수송 헬기였던 기체를 중무장시켰고 심지어 엔진도 블랙호크와 같은 T700 계열이거든요. 여담으로 블랙호크 경우 심장격인 엔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예정인데요. 시코르스키사에 따르면 T700 엔진을 기반으로 T901 엔진을 재개발했는데 기존 엔진 대비 출력이 1.5배 향상됐고 연료 소비량은 약 25%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T901 엔진을 장착한 블랙호크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도 노후 블랙호크의 전자장치나 엔진 성능 등을 개량하는 사업이 올해 본격화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면 MAH에도 추후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무장 헬기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바꿔 말하면 일정 기간 검증된 기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물론 본투비 공격 헬기가 아닌 만큼 전투력에는 한계도 있는 기종이지만 긴 항속거리 그리고 막강한 화력을 제공하면서도 전투 병력과 장비 수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격 헬기와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기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